네, 안녕하세요. 초앤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날씨가 변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영상 20도 가까이 올랐다가 또 어느 날은 영하까지, 그리고 눈과 비를 함께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마 우리 정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3월이 될 거고, 3월이 되면 이제 식물을 본격적으로 구매하시는 시기가 됩니다. 저희 같은 농원이 가장 바빠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오늘 준비한 주제는 3월에 구매해서 심기 좋은 식물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인 행사도 겸할 건데 택배로는 10% 할인을 하고, 그리고 현장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20%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선정 기준은 너무 빨리 품절이 돼서 3월이 넘어가면 구매하기 어려운 식물이거나, 아니면 3월에 효과를 보기 좋은 식물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이 할인 행사까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000원 이하로, 할인해서 10,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소개를 해 드릴 건 SBS라고 하는 은청 가뭄비 계열 중에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가장 강한 편에 속하는 은청 가뭄비입니다. 이 SBS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영상에서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SBS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독한 환경에 강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은청색이 지금은 약하게 발현이 되어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밝은 은청색을 뽐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 모종의 상태가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키는 약 한 40cm 전후되고, 뿌리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 겨울에 이제 할인 행사 좀 큰 사이즈들 했었는데, 아무래도 은청가뭄비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가 좀 비싼 편이어서 조금 그 가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조금 더 오래 키워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청가뭄비 중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돼가는 품종이면서, 품종의 강건함도 강건함이고, 그리고 1년에 자라는 것도 약 40cm 정도 자라주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빨리 크는 건 아니죠,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하지만 은청가뭄비 계열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원에 은청가뭄비 계열들이 많이 없어서 이 은청가뭄비가 있으면 확실히 정원이 특별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스트릭타입니다. 지금 은청가움비와 보면 색깔은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수형이 다른, 좀 더 향나무 계열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스트릭타 같은 경우는 국내에 도입된 지는 생각보다 꽤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가진 미관적인 가치에 비해서 소비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모르는 그런 수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은 은빛이 도는 초록색의 이파리들이 조밀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로 직립해서 올라오는 것보다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에 이런 향나무 계열, 상록수 계열을 사계절 내내 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키가 크는 것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뚱뚱한 수형의 나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그런 나무니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여서 모종값도 싼 편이기 때문에 성장도 잘하고요. 조심할 건 과습만 조심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추위에도 아주 강하니까 하나씩은 꼭 심어줘도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 동백, 블랙로즈와 그리고 서향 동백입니다. 동백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백이 겨우내 이제 개화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최고로 이어져 봐야 한 3월까지 개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동백을 구매하기에 올해 겨울 전까지는 가장 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서향 동백 같은 경우
경우는 핑크색의 겹꽃이 빠글빠글하게 달리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블랙로즈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겹꽃이 또 풍성하게 형성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백은 제가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월동에 약하다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테니까 그 점은 조심해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내에 뭐 베란다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난방은 하지 않지만 서늘한 곳에 동백이 겨울에는 유일하게 꽃을 예쁘게 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꽃을 좀 겨울에 예쁘게 꾸며놓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운 시기에 예쁘게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권해드릴 수 있는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2만원대 상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원대에 다룰 상품들은 3월에 당장 예쁜 건 아니지만 묘목의 품질 대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4월이 보통 되기 전에 대부분 다 빨리 품절이 되는 그런 상품들을 두 개를 모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게 미스김 라일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소주 조팝이라는 조팝나무 계열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김 라일락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가지가 잘 형성이 돼 있고, 또 수형 역시 안에서 밖으로 고르게 퍼져 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품질의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라일락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핑크색 아니면 살짝 연보라색 계열의 꽃을 많이 피우면서 향이 굉장히 진한 바로 그 라일락이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일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향이 가장 강한 게 바로 이 미스김 라일락, 개화량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매년 소비자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봄꽃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영이 굉장히 우수하게 잡혀져 있고 성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원에 심어 놔서 올해에도 바로 어느 정도 미관상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품질의 나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땅에 재배되어 있는 걸 캐서 포트에 아직은 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돌아 있는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여기 있는 이제 소주 조팝이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하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소주 조팝은 상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조팝하면 공조팝이나 황금조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황금조팝 같은 일본 조팝 계열들의 나무들은 꽃보다는 이파리의 관상 가치가 많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공조팝 같은 경우는 흰색의 홑꽃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달리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소주 조팝 같은 경우는 공조팝과 마찬가지로 흰색 꽃을 피우지만 그 흰색의 작은 꽃이 모두 다 겹꽃으로 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팝 중에 장미조팝과 더불어서 가장 빨리 품절이 되는 대표적인 관목류 중에 하나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팝 역시 이제 봄에 개화를 하기 때문에 봄에 이제 하얀색의 풍성한 겹꽃들을 보시고 싶으시면 이 소주 조팝이 가장 좋은 품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김 라일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영이 잡혀서 자라주는 편이어서 전지를 약간만 신경을 써주셔도 되지만, 이 소주 조팝 같은 경우는 나무가 다소 산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주셔서 보기 예쁜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훨씬 더 그 가치를 좋게 누리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만원대에서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바로 이 에메랄드 부시라는 둥근 측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측백나무라고 하면 원추형, 피라미드 형태로 키가 크게 자라나는 그런 식의 측백나무를 상상하게 됩니다. 뭐 미측백나무도 그렇고 조선 측백나무도 그렇고 에메랄드 그린 나무도 그런데요. 이 둥근 측백 같은 경우는 손을 따로 대지 않아도 알아서 키가 작고 동그랗게 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원의 진입로에 가장자리로 울타리를 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옥향이나 회양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옥향이나 회양목을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에메랄드 부시라고 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에메랄드 부시라는 품종이 정확히 정보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에메랄드 부시는 국내에 도입된 경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둥근 측백 중에 리틀 자이언트나 데니카 같은 외래종, 수입종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섞여서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침엽수가 유명해졌으니까 거기에서 에메랄드라는 이름을 차용하고, 그리고 부시는 이제 관목을 뜻하거든요. 낮게 자라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에메랄드 부시로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쪽 업계의 이제 정론입니다. 정론이어서 에메랄드 부시로 품종을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재배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렇게 둥근 수영이 잘 나온다는 건 검증이 됐기 때문에 품종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고, 이 둥근 측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심어질 그런 대표적인 정원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낮고 동그랗게 자라는 상록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꾸준한데, 지금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신품종 상록수들은 키가 높게 자라는 게 대부분이고, 낮은 상록수는 여전히 옥향이나 아니면 회양목 같은 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지루함, 뻔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이 에메랄드 부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끝은 노랗고 이렇게 속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파리가 잘 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겉에가 이렇게 노래지는 건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올리브 그린 또는 다크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어두워진다. 겉에 차가운 바람을 맞는 그 면만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월에 심기 좋은 식물들을 조금 가격대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식물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로 다가왔으니까 저희 처인 원예종묘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품종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는 빨리 품절이 되기도 하고 가격 대비 좋은 상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내가 정원에 나무를 심을 텐데 뭐를 심어야 할지 막연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의 설명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